안녕하세요. 오른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음의 신바고는 2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아침까지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기온이 확 올라간다고 했는데 진짜 1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보면 24절기가 되면 그게 양력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과 관련된 그런 날씨의 변화가 희한하게도 그 절기 때마다 탁탁 변하는 게 신기합니다. 자, 지난주 입춘맞이, 입춘 대길 박앤 세일이 좀 있었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저희 채슬리 TV를 또 찾아주신 분들도 많고 또 박두환 쌤 덕택에 들어왔습니다. 박두환 쌤께서 스승님으로 극진히 모시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신규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박두환님 채널에 나가서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경제 유튜브들 모아서 미래세 증권에서 행사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뭐 서로 이제 포옹 한번 딱 했죠.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모든 게 그 저는 이벤트 플러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퍼셉션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버스에 나오는.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퍼셉션이 중요한데 저와 저희 채슬리 TV를 그렇게 좋게 봐주고 어쨌든 이 박두환 님도 우리나라의 한 명의 금융 무사잖아요. 보면 딱 보면 관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무사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아까 판교까지 카니발 몰고 금방 갔다 왔는데요. 한 상장사 대표님을 뵙고 왔거든요. 근데 딱 뵙고 골프 독사같이 치실 것 같은데요. 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상이나 어떤 풍기나 풍채나 그 실제로 관상에 관련된 만화로 허영만 선생님께서 꼴이라는 연재를 하셨었잖아요. 그 꼴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관상하면 얼굴만 보는데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우라가 와 남다른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도 그 꼴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박두환 님도 보면 이제 박두환 아우님이죠. 제가 뭐 딱 저랑 거의 띠동갑 후배라 가지고 마음속에 평생 같이 할 아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채널은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나갔다가 딱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고 여기는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도 어떤 분들이 댓글로 전무님이 그 채널은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저를 정말 위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사람을 만날 때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 하는 거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만난다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기 전에는 옆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 안 듣는다는 게 잘 안 믿습니다. 근데 그때도 딱 채널 나와보고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작년부터 뭐 좀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죠, 그분이. 예, 그런 게 있었고, 우리 박도환님 같은 경우에는 참 처절하게 주식했구나. 처절하게 주식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 네, 그 깨달은 걸 또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우리 동학개미의 스승이 탄생한 거잖아요. 자, 거기서 저의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 박도환 선생님 스타일이 다르고 또 많은 분들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스타일에 맞는 장이 있을 때가 있고 맞지 않는 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나랑 맞지 않는 장, 나랑 맞지 않는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스타일과 투자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을 때에 대한 위험 이런 걸 다 감수를 하고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 스타일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나의 적성하고 맞으면 오롯이 그 노하우나 투자 스타일을 다 배울 수가 있고요. 나의 적성하고 좀 맞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예를 그렇게 들잖아요. 와, 나도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케빈 데브라이너가 정말 부러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갖고 싶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리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 달리기도 보면 조금 타고나야 되거든요. 타고나야 되는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 선수 스타일이에요. 네, 시종일관 그냥 공격 갔다가 수비 갔다가 열심히 그 체력을 올리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만 체력을 올리는 걸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가 돼야지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적성과 또 내가 멘토로 삼고 싶은 분들의 어떤 탤런트와 그게 일치하는지도 잘 보시면서 우리 박도환 선생님 채널 가셔가지고도 많이 좋은 그런 인사이트 많이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난주 금요일에도 댓글이 180개가 넘어가지고요. 오늘도 이 많은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에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라기님께서도 오랜만에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요즘은 저녁 시간이 즐겁습니다. 퇴근 후에 집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오늘 공부한 내용과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얘기하거나 말없이 식사 시간이 끝났는데 집사람이 전문의 방송과 인턴 공부까지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흥미진진합니다. 노년으로 들어서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가 이젠 눈만 마주쳐도 웃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이 노년으로 들어선 저희 부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저희 아이가 2년간 포닥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3월에 귀국한다고요. 그리고 가족 계좌에 아이 계좌 추가하려고 채슬리 방문합니다. 3월에 귀국하면 꼭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있는 곳에서 포닥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아드님 되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드님 왠지 저는 왜 아드님으로 기억하고 있죠. 따님인지도 따님일 수도 있긴 한데 그죠. 오늘은 독서로 마음 다스려 보고 웜의 신발 기다렸다가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장 빠졌을 때도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식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변동성이 왔을 때 그 시장의 변동성 보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럴 때마다 전무님이 추천해 주신 책 볼까? 네, 그러면서 네, 그 책 같은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내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죠? 대본 없이 하시는데도 유익하네요. 네, 왜 유익하냐면요. 일단 댓글이 되게 좋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그 기자분들이 정말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기자분들이 또 좋은 기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대본 없이도 매일 같이 네, 몸의 심박을 할 수 있습니다. 2월 구정 보낸다고 일하느라 바쁘지만 짬짬이 시간 내서 듣는다고 힘들긴 하지만 듣는 기쁨이 있어서 바카스보다 더 좋은 활력소입니다 하셨고요. 누구는 혼돈 또 누구는 대박 출렁출렁 줄타기 같습니다. 이런 장은 처음 매수하고 싶은데 참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명전쯤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설날 보내고 이후에 장으로 좋은 수익 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또 확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빠지니까 휴 안 하길 잘했네. 오르면 또 했어야 되나. 네,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공부가 되고 내가 이 주식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주식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에는 좀 관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극기 즐거운 상상 덮지 말고 행동하자. 네. 체슬리라는 기준점이 있어서 그런 듯하네요. KB증권 랩 가입하셨다고 하셨고요. 입춘이 무색하게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슬리는 선수, 우리는 관중.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입춘 박앤세일. 전무님의 장명 실력은 최고입니다. 전에 전무님께서 자식들은 아빠하고 어디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사소한 것들을 오래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큰아들 데리고 근처 식당 가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졸업한 아들 데리고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학교 보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담임 선생님과 전무님 축구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마쳤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기쁨도 누리네요 하셨고요. 우리 설레이는 백응님 운동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얼굴 봤잖아요. 그리고 아들 태윤이 그럼 보면 보통 아들은 아들이든 뭐 딸이든 부모 닮게 돼 있어요. 부모 닮게.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 설레이는 배우님도 딱 보고 그래도 엘리트구나. 그래서 태윤이 보면서도 제가 웬만하면 같이 축구하는데 이렇게 아들 응원해주고 축구 좋아하면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도 많이 하고 아들 인생에 그 조금 더 공부해라. 너 왜 지금 시험 수능 앞두고 공부 안 하고 있냐. 그 얘기가 아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절대 뭐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건데 우리 아빠가 내가 수능 때도 그랬고 참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밥 먹었던 거 이런 건 다 나중에 다 기억합니다. 우리도 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저희 부모님하고 이번에 1월 1일 설날 때도 보며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1940년생이시고 할아버지가 그 피난 오셨댔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키가 180이시거든요. 근데 50 몇 킬로셨대요. 결혼할 때.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서 얼굴부터 마른 버짐. 예. 근데 지금은 얼굴 현세가 엄청 좋으십니다. 엄청 좋으신데 결혼하실 때 그랬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자라오셨는데 저희 자식들한테 얼마나 그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형님도 뭐 키가 거의 저희 형님, 저희 동생 다 키가 다 183, 185 막 이러거든요.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잘 먹이시려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철이 들다 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저러셨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자꾸만 이 개인사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한 번도 제가 뭐 배낭여행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을 때도 그랬고 저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세익이 일 벌리는 거 좀 말려라 이런 말씀은 나중에 그거는 제가 나이 40 넘었을 때 들었던 얘기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이 40 넘어가면 갈수록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자꾸 벌리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40 넘었을 때는 아니네요. 30대 중반이었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뭘 제가 조금 무리수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투자도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그 투자 원칙이나 아버지의 삶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뭐 저도 지금 그러겠지만 내가 살아봤는데 아니면 아빠의 원칙이 이런데 아빠의 원칙 때문에 그거는 못 해준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믿어줘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천포, 사천포, 오천포까지 갔다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얘기하다가 너무 오천포까지 빠져가지고 6천포도 괜찮습니다. 정말 큰 변동성의 한 주였지만 전무님 덕분에 마음 다잡고 지나갑니다 하셨고요. 최설리와 함께 편안한 투자 여정. 편안한 투자 여정이 돼야 되죠. 기존 폰도 조금씩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 님도 북토크 오셨었네요. 북토크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 등락이 심한장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북토크 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북토크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는 쭉 보면 아는 분들이 거의 한 4, 50명은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볼 때마다 참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달 최소한 한 2달에 한 번씩은 북토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좋은 책 가지고 북토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끝나고 소감 발표하시면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다 보니까 뭐 한 2시간 반에 했었잖아요. 그죠? 존중하라 가슴에 새기게 되네요 하셨고요. 전무님 요즘 얼굴색이 좋아 보입니다. 살쪄서 그렇습니다. 이게 목욕탕에서 몸무게 잴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살 빼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2월에 주식장이 그런 성격이 있는 줄 몰랐네요. 참 주식의 세계가 신기하고 알아야 할 점이 많네요 하셨고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사람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채널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많은데 그때 메모하면 책 한 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임성민 감독이 지금 쇼츠로 만들어서 또 올려놓잖아요. 제가 쇼츠 보다 보면 저도 계속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듣게 되거든요. 네, 그 쇼츠만 하더라도 진짜 책 지금 한 3권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쓰고 싶은 말이 많은데 글이 되어 나오지 않아. 열심히 신문 읽고 계시는 전문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출석 도장입니다. 저도 24년 2월부터 인턴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100번 다짐님도 이제 2년 되셨네요. 네. 1년 후 만 3년이 되면 고급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되실 겁니다.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 변동성이 심합니다만 지금처럼 하방이 걱정 안 되는 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퇴직연금의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거기다가 실적의 수출주 환율 효과에 얼마나 더 싸게 담을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민정님께서 자유는 자립에서 이 짧은 댓글에 지금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 짧은 댓글에 다 써놓으셨어요.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수출주는 이 환율에 논하고 있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의 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플러스 경험담이 좋은 애청자 될각 하셨습니다. 자,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주식 주자도 싫어하던 친구들이 소리 없이 단타를 시작했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종목 공유해 달라고 해서 채슬리 TV 꾸준히 시청하라 했습니다. 구정 지나서 3월쯤이면 전략 매도 준비해야겠습니다. 전무님이 3월에 글로벌 펀드 출시되고 4, 5월쯤에는 국고채 ETF로 수비 모드 들어갈 걸 고민한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마라스 펀드가 이게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진행 상황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해석을 해주시네요 하셨고요. 저도 첫 소통을 한번 해봅니다. 목요일 뵙고 와서 금요일장을 보니 좀 덜 힘듭니다. 이 정도면 교주이십니다. 네. 우리 학교 펀드 매니저들 몇 명 제 친구가 저한테 세익교주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 네.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50대입니다. 남편보다 더 전문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간이 없고 신문 읽고 싶고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은 게 전문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웜의 소통 안 듣고 신문 읽기만 들었는데 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풀 버전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북콘서트 내일 봬요 하신 거 보니까 어제 그저께 왔다 가셨네요. 네. 우리 김민주님이 저도 와이프보다 더 전무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진원정님과 저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네요. 크크 하셨고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실함을 입증한 겁니다. 그 성실함으로 올해 안에 일하실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렇죠. 저는 한 직장 이렇게 20, 30년
특히 30년 이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야, 이 강추위에 산에 와서 따뜻하게 차에서 선루프로 들어오는 해 받으며 듣고 있습니다. 와. 게임의 목표를 7대 0인 게임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7대 1을 목표로 하여 5를 얻고 다시 5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을 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부를 늘려나가는 핵심이라는 점 매우 공감합니다. 네. 전무님의 3,000보 4,000보 또한 어떤 누구에게는 큰 마음에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셨고요. 예전 같으면 겁먹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떨어지길 기다렸던 종목 더 담아 봅니다. 출렁이는 장세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예, 아이디가 랑랑님이시네요. 피아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왕설량 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왕설량 이사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9개월 차 인턴이시군요. 네, 이기정님 고맙습니다. 웜의 신박의 조회수가 높을 때는 주식 매수로 대응해서 주식 편입 비율을 높여라. 그죠. 장이 안 좋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하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얘기를 하시니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라디오를 잘 듣고 있지만 전무님을 만나고 관심도 없던 이 유튜브가 저의 최애 채널이 되었습니다. 하긴 12월 월간 전망 참석 때 유튜브 댓글 다는 걸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으니까요. 우리 성죽 대성고님, 고성죽. 스승의 날 특집 영상으로 유튜브 하시는 줄 알았네요 하셨고요. 저는 분할 매수의 기준이 없어서 어렵더라고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 3프로TV의 김동완 프로님도 보면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분할 매수 매도를 그냥 완전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한 3개월 내내 사고 3개월 내내 팔 때도 한 3개월 내내 나눠서 파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주식 좀 오래 가지고 있는 주식 약간 또 특히나 시클리컬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클리컬 주식들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러면 뭐 올해까지 좋다. 근데 내년부터 좀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면 한 6개월 내내 그냥 매일 조금씩 분할해서 팔다 보면 지금 요 6개월 뒤가 보면 6개월 이평선 근처에서 판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떨어지는 거라면 6개월 이평선, 12개월 이평선 전부 다 밑으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역배열로 갈 거고 결국 내가 저 위에서 잘 팔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우리가 왜 이 파는 게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냐면 내가 저 고점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고점에서 파는 거는 운이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밸류에이션 잣대로 많이 싸면 뭐 거기 싸니까 샀는데 더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더 비싸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뭐 2, 3개월에 이렇게 나눠 파셔도 되는데 근데 약간 이제 선수의 영역은 126 법칙인 거죠. 시계로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살 때도 1 사보고 올라가네? 그러면 2를 더 사고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해보고 확신이 들었을 때 6을 살 때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6을 사서 90%를 채우는 건데 팔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팔아야 되나 해서 팔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팔고 더 올라가면 계속 파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팔았는데
안 빠지네. 안 빠지고 더 올라가면 또 봐야 되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내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팔 때는 팔아보고 역시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반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면서 5일, 20일, 60일 그 이평선이 다 저항선이 되거든요. 다 저항선이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깨고 올라갈 때 와 21선도 뚫어야 되고 5일선도 뚫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항선의 언저리에서 또 파는 거죠. 6을 팔고 2를 팔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못 들고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전저점을 깬다 싶으면 뭐 다 때려버린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한 2, 3개월에 나눠서 차근차근 사고 차근차근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은 몸에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좋은 걸 뭐 먹고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그죠? 늦은 나이에 헬스 시작하셨고 헬스 하면서 들으니 집중력이 아주 좋아요. 야. 헬스도 하시면서 이거 웜의 심박이랑 몸의 모닝 브리프도 들으시고 하면 그죠? 네. 제가 봉사 활동하는 정토회의 지도 법사이신 법륜스님 말씀까지 인용하시네요. 깜놀하셨습니다. 네. 법륜스님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많은 깨달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법륜스님이. 저는 부산에 사는데 채슬리 회사는 서울에 있고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은데 네,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오시면 됩니다. 거의 저희 회사가 매일 오후 3시 반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날 제가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의 제가 다 있긴 한데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사는 대표님 열성 팬인 아들 덕분에 이 영상 처음 보게 됐습니다.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 캐나다에서 그 아드님이 참 우리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다고 하시니까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긍정적 모티베이션 밑줄 쫙 바로 아이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밥 먹으면 과자 줄게.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너 공부하면 내가 요거 해줄게. 너 이번에 시험 얼마 넘으면 노트북 사줄게. 그거는 또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하고 너무 이렇게 거래를 하는 약간 느낌인데 약간 장난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해줄게 해놓고 아이가 그렇게 달성을 했든 안 했든 네, 노트북도 사주고 과자도 주고 하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원래 이거였구나. 네, 그렇게 거래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다 주려고 그러셨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게. 룰 브레이커 오늘까지 완료했네요. 제겐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었어요. 네, 닉네임을 백백으로 바꾸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웜의 소통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읽기 전에 요 댓글 읽고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재미난 댓글이라 가지고요. 1월 저녁에 게으른 몸을 이끌고 목욕탕에 갔는데 웬일 어디서 많이 본 분을 배워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누드 상태로 결례를 할 뻔했네요.
전 사우나를 여의도 근처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마도 양재 쪽에서 축구를 하셨나 봅니다. 너무 반가웠지만 꾹 참았네요. 다음에 또 뵙더라도 외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목욕탕이면 어떻습니까? 목욕탕에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채밀턴 분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아주 반갑게 얘기를 좀 나누고 했을 건데 소금방 들어가서 소금 등에다가 소금도 좀 발라드리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을 텐데요. 어제 일요일날 양재에서 축구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5대5 쇼게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조카 해병대가 있는 조카와 그 위에 선임들 그 둘이 같이 데리고 축구 갔었습니다. 우리 채밀턴 분 중에 또 한 명 같이 해가지고 총 저 포함해서 5명 목욕을 했었거든요. 다음에 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미국 우크라이나의 3월 종전 5월 대선 구상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3월 종전하고 5월 대선 구상을 전달했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미국 협상단은 최근 아부다비 등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조속히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대선은 2019년에 선출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24년 3월에 원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 침공으로 계엄이 발표되면서 헌법에 따라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군요.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등 영토 문제는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투표도 대선과 함께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에 허황된 일정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거부했고요. 미국이 서두르고 있다며 투표 준비와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같은 날 대언론 담화에서 미국이 자국과 러시아에 요구한 종전 시한이 6월이라고 밝혔고요. 당초 3월을 제시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강한 반발에 물러섰을 가능성이 있는데 젤렌스키는 담화에서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다가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미국이 내부적 이유로 종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종전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22년 2월이었었죠.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자, 재미난 또 칼럼인데요. 제가 애독하는 만물상입니다. 손가락 실수, 단종 보기 운동을 하다가 세조에게 처형당한 박팽년은 글자에서 획을 지우는 행위를 자기 목숨과 맞바꿨습니다. 세조가 내게 보낸 문서에 스스로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나리에게 보낸 문서에 거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세조는 실수로 잘못 썼다고 하면 살려주려 했지만 박팽년은 거부했습니다. 글자에서 뺀 획 2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신념의 상징이었습니다. 박팽년은 글자를 일부러 잘못 썼지만 단순 오자가 예술과 종교,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르네상스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카란은 성경 구절을 뿔이 난다. 케렌으로 착각해 모세상을 조각할 때 머리에 뿔 2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금속 활자 이전에 중세 지식은 수도원에서 필사로 전파가 됐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는 실수가 잦다 보니 랩서스 칼라미 펜의 실수라는 라틴어 관용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구절도 한때 의심을 샀는데요. 히브리어를 고대 그리스어로 옮길 때 이 밧줄 카밀로스를 낙타 카멜로스로 잘못 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나간다라는 저도 성경 구절에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밧줄이 카밀로스고 낙타가 카멜로스군요. 잘못 이렇게 오타였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오늘날 손가락 실수는 펜이 아닌 키보드와 마우스로 대체됐고요. 이 팻핑거, 이 손가락이 너무 두껍다 보면 이 타자할 때, 타이핑할 때 그 옆에 게 막 눌러지니까 그걸 이제 팻핑거라고 하죠. 2005년 일본 미즈호 증권 주문 실수 사건이 대표적인데 고객이 특정 회사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증권사 직원이 61만 주를 1엔으로 뒤집어서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와, 61만 주를 1엔에다가 16분 만에 중단은 됐지만 그 사이 미즈호 증권은 4,600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맥증권이라는 데가 이 오퍼레이터의 주문 실수로 주문을 잘못 넣은 게 뭐 1,000주만 매도해야 되는데 뭐 100만 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선물이 거래되다 보니까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였죠. 그냥 돈을 갖다가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우리는 5만 원짜리를 뭐 그냥 길거리에 뿌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였고요. 그래서 같은 증권사끼리는 그거 주문 실수니까 그 수익금 다시 돌려주자 했는데 그때 외국계 증권사랑 몇 군데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결국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때 한맥증권이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당첨금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적어서 60조 원이 넘는 돈이 고객에게 입금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 2019년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1,800만 원 1등석 티켓을 70만 원에 내놓는 실수로 큰 손실을 봤고요. 2017년 아마존에서는 한 엔지니어가 명령어 한 줄을 잘못 입력해서 넷플릭스 등을 떠받치던 서버 수천 대를 통째로 삭제한 일도 있었습니다. 와, 그런 일도 있었군요. 2017년에. 중세 필사가들은 오자가 나오며 티티빌루스라는 악마가 회방을 놓은 탓이라고 했고요. 전 근대 시기 티티빌루스의 위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인한 피해가 번지는 속도가 느렸으니까요. 피로와 나태, 부주의로 인한 실수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키보드와 마우스 클릭 한 번이 빚는 피해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합니다. AI라면 손가락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AI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이런 인간의 실수는 줄어들긴 할 건데 과연 AI도 이 손가락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닷컴 버블의 마지막 거품은요. Y2K라고 해가지고 year 2000이죠. year 2000.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99-12-31이 00-01-01로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코볼이라는 그 컴퓨터 랭귀지에서는 날짜를 입력할 때 99-12-31 이런 식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 00-01-01이 되면 이게 1900년으로 인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막 꼬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하면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요. 이 잘못하면 이 핵폭탄이 잘못 오발되고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나왔었어요. 그게 공포를 자극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Y2K 문제에 자유롭나?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안 해도 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닷컴 시대가 도래할 때도 컴퓨터 랭귀지가 그런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99년 12월 31일이면 비행기 값이 가장 비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비행기 값이 가장 쌌습니다. 비행기가 오작동되면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네.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한국 증시가 시총 세계 8위, 독일에 이어서 대만도 제쳤다고요? 와, 독일 제치면서 9위 됐다라는 뉴스가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합친 전체 시가총액이 4,799조, 4,800조가 됐네요. 같은 날 대만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4,798조. 와, 이것보다 살짝 웃도는 수준이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총 순위에서 중상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작년 12월 기준 전 세계 89개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했을 때 한국 거래소 시가총액이 2조 7,556억 달러로 한 4천조로 13위로 집계가 됐었고요. 당시 1위 나스닥. 나스닥이 1등. 나스닥이 37조 5천억 달러. 37조 5천억 달러니까 5경 정도 된다 그죠? 5경. 2위가 뉴욕 증권거래소가 또 한 4경 3천조 정도 되고요. 3위가 중국 상해 거래소입니다. 상해 거래소가 9조 3천억 달러니까 한 1경 3천조 정도 된다 그죠? 국가별로는 한국이 당시 10위권이었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또 20% 이상 늘어난 반면에 독일과 대만은 각각 0.94, 대만이 한 9.7% 상승에 그치면서 한국 증시가 두 시장을 앞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순위로 8위가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글로벌 IB, JP모간이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 시나리오는 7,500으로 올린다고 밝혔고요. 국내에서는 NH투자증권이 5,5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 8위 하니까 기분은 좋다 그죠? 이게 환율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점유율이 34%, K전기차 안방에서도 위기. 설마 국내 전기차 시장에 점유율 중국이 34%나 되나요? 자, 사진은 지난 15일 중국 광둥성 선전항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등으로 수출되는 BYD 전기차가 선적 대기 중인 모습인데 BYD는 지난해 15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서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시장 2위였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테슬라에 앞서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점유율이 지난해 34%까지 치솟았다. 맞네요.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34%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산 전기차는 대미 수출이 87% 급감했고 안방에서는 중국산에 치이고 밖에서는 관세 장벽에 막혀 입지가 줄어든 것인데 이런 구조가 고착될 경우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소재 부품으로 이어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22만 대인데 74,728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와, 7만 거의 5천 대나 팔렸다고요? 작년에? 21년에 1%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4년 만에 30%대를 돌파한 것이고요. 중국산 전기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4년과 지난해 각각 72%, 112%였네요. 엄청 잘 팔리네요. 중국산 전기차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어쩐지 중국산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대표적이군요. 두 차종은 지난해 약 5만 9천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테슬라는 누적 1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테슬라 때문이군요. 자,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품질 우위를 앞세웠던 한국산 전기차의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진 거고요. 국산 전기차는 한국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에 이어서 BYD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한국 공략도 거세지고 있고 BYD는 지난해 소형 SUV인 아토3와 중형 SUV인 C-브라이언 7을 앞세워서 6,000대 이상을 판매했고요. 이 폴스타, BMW, 볼보 등도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군요. 이 와중에 국내 국산 전기차는 수출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고 미국으로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12,100대로 87%나 이렇게 줄었습니다. 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2만 대 감소했고요. 북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한국산을 대체한 거네요. 자, 문제는 생태계인데 현대차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아는 전기차 전용 이보 플랜트 가동에 들어갔고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 소재 협력사로 충격이 확산될 수가 있고요. 배터리만 봐도 BYD는 전 차량에 자체 배터리를 쓰고 BMW는 CATL과 S볼트, 볼보는 EX30에 중국 신왕다 배터리를 적용했고요. 테슬라도 중국산 모델에는 CATL 배터리를 중심으로 일부 LG엔솔,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소재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라 낮은 인건비와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등 간접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데 한국 내 판매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또 받네요. 이중의 지원 구조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는 대대적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CATL 수주도 받기 전에 유럽에 먼저 공장을 짓는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고 사진은 4월 18일 중국 상하이 모터쇼 내 CATL 전시장입니다. 자, D램 3위 마이크론이 HBM4 경쟁 탈락한 듯이라고 되어 있고 엔비디아 공급은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의 2파전 양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마이크론의 6세대 고대역 보급 메모리 HBM4입니다. 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 D램 공급 업체인 마이크론이 사실상 6세대 HBM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AMD 등 차세대 AI 칩에 탑재되는 HBM4 물량은 국내 기업이 양분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자, 반도체 분석 업체 세미 애널리시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0%로 하향 조정했네요. 와.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HBM4를 주문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HBM4 공급량에서는 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루비는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다음 세대로 개발하고 있는 AI 칩이죠. 처음으로 HBM4가 탑재가 됐는데 당초 마이크론이 5% 정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예 경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마이크론이 경쟁에서 탈락한 것은 엔비디아의 사양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3분기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11GBps 이상으로 상향을 했는데 마이크론은 그 속도를 달성했다고는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이 기준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의 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서 HBM4 생산 업체들에다가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HBM4 공급을 둘러싼 경쟁은 전자와 하이닉스 2파전으로 좁혀질 전망인데 전자는 이달 중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양산 출하하면서 최초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분석이고 하이닉스는 전세대 HBM3E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HBM4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이 못 쫓아온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죠? 예. 자, 마지막 또 참 무시무시한 기사인데 AI 전용 SNS에 이어서 이번에는 AI 고용주, AI가 사람에게 일 시키고 일당을 지급한다? 야, 벌써 그런 시절이 됐는지. 자, 여기 보니까 Robots need your body. 와, 렌터 휴먼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인간을 고용해서 물리적 작업을 시킨다는 컨셉의 플랫폼 렌터 휴먼. 네, 로봇은 당신의 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인간을 고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일까? 이름도 인간을 빌리세요. 신규 플랫폼.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했는데 Rent a Human AI입니다. 와. Rent a Human은 AI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작업을 인간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준다는데 오직 AI만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이 소셜미디어 SNS 몰트북이 이달 초 화제가 된 데 이어서 이제는 AI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인간에게 노동을 대신시키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AI 고용주 플랫폼까지 등장한 겁니다. 지난 2일 출시 이후 25만 명 넘는 사람 구직자와 100여 AI 고용주가 참여했는데 테크 업계에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신기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렌터 휴먼 플랫폼은 간단한 전제로 운영되는데 AI는 풀을 만질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AI는 각종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정도로 똑똑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없는 탓입니다. 진정한 AI 빚이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을 모두 해치워야 하지만 현실 세계의 일에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고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렌터 휴먼의 발상입니다. 주인은 AI 비서의 지갑에 미리 코인을 넣어두고 AI 비서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물리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스스로 적절한 인간을 고용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가상화폐를 지급합니다. 마치 사장이 비서에게 미리 법인카드를 주고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결제해 라고 권한을 넘긴 것과 같다. 인간은 렌트 휴먼 플랫폼에 자신의 양력과
기술, 능력, 위치, 기간당 요금 등을 프로필로 해두고요. 만약 AI 주인이 이번 주말에 가족 회식하는 AI 식당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고 AI 지시한다면 AI는 직접 가서 인테리어를 살펴보거나 소음을 측정할 수가 없죠. 대신 식당 근처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작업이 끝나면 가상화폐를 보낼 수 있겠네요. 렌트 휴먼은 AI가 인간에게 노동을 시킨다는 발상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8.15 기준 방문자가 350만 명, 인간 가입자는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AI도 100여 개가 가입을 했고요. AI가 요청한 작업 현상금 수는 1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벌써. 실제로 이날 렌트 휴먼에는 MIT, 버클리 등 대학 캠퍼스 곳곳에 AI 펠로십 지원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붙여달라. 거기는 $50 준다고 돼 있고요. 웹3 게임을 테스트 플레이하라. $50. 팟캐스트에 참여해서 가상화폐 전문 지식을 공유하라. $60 같은 AI의 사람을 구하는 글이 게시됐다고 합니다. 또한 AI가 이 패널을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100를 줬다. AI 요청을 받고 시스템을 점검한 뒤 돈을 받았다. 같은 실제 AI에게 고용돼서 일한 뒤에 일당을 받았다는 후기도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렌트 휴먼을 개발한 것은 가상화폐 엔지니어 알렉산더 리테플로인데 그는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AI로 인해서 IT 기업들의 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AI가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간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하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크 업계에서는 렌트 휴먼이 이른바 스캠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저 실제 돈 주고 뭐 이런 게 약간 짜고 치고 고스톱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투자를 유치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울뿐인 서비스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간 가입자 대신 AI 가입이 턱없이 적고요. AI의 요청이 실제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고 AI 스타트업 엔스로피 본사에 꽃다발을 배송해 달라는 간단한 AI 요청에는 66명의 인간이 지원했지만 사흘 동안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리테플로는 렌트 휴먼에서 완료된 작업이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아직 정확한 집계를 위한 도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관심 끌고 이쪽은 우리가 1등이야 이러면서 뭐 펀딩 받고 뭐 그러기 위한 스캠일 수도 있고요.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월요일 일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업로드가 늦어졌고요. 네, 퇴근길 행복한 퇴근길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